안녕하십니까. 이데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10시 마켓이너 방송에 이어서 또 신대가 방송에서 제가 또 나와서 너무너무 또 놀라셨죠. 자,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그럴 많은 종목들과 어떻게 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올 때 한번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리고 밑에 있는 지선에서는 매수를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자리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양봉으로 올라왔다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 모습도 제가 마켓디너 10시 방송에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 지금 다우지수가 위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주시라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이거죠. 자, 다우지수는 우리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그 저항선에 와 있어요. 제가 2월 달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 저항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쭉 이어서 이 라인들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M자형 차트. 자, 이 차트를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오늘 오고 있다. 다우지수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지 맞고 빠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전술을 바꿔야 돼요. 자, 그것도 여러분들 또 이따가 그래프 보면서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태영의 주식사 싸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2월 달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거라고 제가 이렇게 예시까지 그려드리면서 보여드렸는데, 자, 우리가 다우지수 왜 봐요? 코스피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다우지수도 같이 전날을 보니까 같이 조정이 나왔더라. 자, 다우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됐다면 우리 코스피도 아침에 반등이 나오면서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다우지수를 잘 봐야겠죠. 왜냐하면 다우지수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던 그 저항선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저항선이에요.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 찍고 나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그 차트예요. 그쵸? 여기에서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 라인들을 다시 한번 찍으러 오고 있는 45,000포인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우리 이제 8.15 강복절이 이제 지나고 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다우지수 저항선 찍고 조정이 나왔을 경우엔 우리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코스피 200 종목들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현금 보유를 좀 많이 하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역헤드인 숄더를 그리면서 올라왔죠. 그리고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여기에서 뭘 만든다 그랬어요? 이렇게 M자형 차트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로 해서 밑에 있는 지선, 나중에 찍으러 갈 때 우린 주식을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락 차트가 있으면 반등 차트도 있죠. 이런 반등 차트, W자 반등 차트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흔히들 쌍바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차트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자,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들이 있어요. 이런 단기 저항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밑에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걸 그릴 수 있어요? W자 반등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밑에서 매수를 잡으셨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가 나올 때 슈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홀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이거 마켓 유니언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차트인데 실질적으로 그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윗저항선을 찍고 나서야 조정이 나오는 그래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방 차트를 우리는 눈으로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할 때 W자 반등이 나오는지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는지 우리가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 추세선의 묘미가 또 뭐냐면요. 우리 추세선을 왜 그어요? 이런 추세 지지선을 찍었을 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추세선이 깨지게 되면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아,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저항점에서 잘 잡았는데 왜 내 본전이 오면 다시 조정이 나오지? 이런 경우예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는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봉 이 저항선 밑에 지선도 깨고 내려가면 저항선 삼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풋옵션을 매수를 말씀을 드렸어요. 풋옵션 뭐예요?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 그거를 3만 원서부터 2만 원까지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만 5천 원까지 찍었죠. 자, 야간장에 2만 5천 원까지 찍고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풋옵션을 대응을 할 때 뭐 1,000만 원씩 막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죠. 100만 원 이하 금액만 대응을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적은 금액으로도 이렇게 3,000% 하루 만에 3,000%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 금액만 대응을 하셔도 충분하다. 자, 이런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억대 단위로 대응하시는 분들 있죠. 자, 이렇게 다우지수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러 오는 이 시점에 우리 풋옵션으로 해지를 걸으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켓유니언에서 여러분들 알려드렸던 그런 자리들 잘 참고를 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자, 밴드 공부방에도 그걸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도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차트, 이거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 다우지수도 마찬가지. 이 M자형 차트를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M자 차트를 그릴 때는 이마 라인을 그려요. 여기가 이마 라인이라 그러는데 이 라인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200 종목에 해당하는 거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런 게 떨어지면 반도체 관련주들, 또 현대차나 기아차가 떨어지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보면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M자형 헤드앤숄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우지수도 이 M자 차트를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림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지지선까지 찍었을 때 우리는 더 싸게 코스피 200 종목들 매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찍은 시점에서 제가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조정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급락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을 듣고 위에서 비중을 좀 정리를 하시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보다 더 싼 가격에 매수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지선 라인들 지나고 나서 이런 라인들이 지선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런 지선들은 밑에 찍을 때마다 웨이나우 기간인데 여기에서 반등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코스피 지선을 찍었길래 제가 315 콜옵션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죠. 자, 밑에 있는 지선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지수 관련주들 싸그리 몽땅 다 잡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현재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아실 거예요. 과거 고점 라인들을 넘어가면서 슈팅이 한번 나오고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밑에 있는 지선에서 315콜 매수를 드렸을 때도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서 직전에 이런 갭을 만들어 놓은 자리도 갭을 매끄러 올라가는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4,300% 콜옵션 수익을 드렸던 것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10시 마켓유니온 방송 보셨던 분들 아시죠? 자, 이렇게 다우지수 M자형 차트를 만들 때 우리가 요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추세 지선들 일봉 봉 밑에 지선이 있으면, 추세선이 있으면 거기서 매수를 잡는 게 맞는데 M자형 차트일 때는 이런 추세 지선을 다 깨고 내려간다는 거를 지금 설명시켜 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시더라도 M자형 차트를 만들면서 조정이 나오느냐, W자 반등이 나오느냐, W자 만들 때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아주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다우지수 우리가 지금 뭐를 봐야 되는지 그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에서 올라와서 헤드앤숄더 팔라인과 왼쪽 어깨 구간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온 상황에서 뭘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M자형 차트가 되겠죠.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추세선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선으로 바뀌는 그런 라인인데, 자,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게 된 다음에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자 위에 있는 저항선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런 양봉으로 크게 올라가면서 레벨업 차트가 돼요. 반대로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하락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돼요. 그러면 이 저항선을 위에 있는 45,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반등 그림이 나오면 우리 레벨업 차트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들 같이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가지고 계시는 그 지수 관련주들이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반면에 우리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음봉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나온다면, 아, 이거 과거 2월 달에도 이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한 번 더 지수 하락을 염두를 해서 지수 관련된 비중을 좀 줄이시면 되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이게 대응이에요. 자, 이게 나스닥 지수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2월 달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위에 있는 저항선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으므로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 줄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우지수 차트와 같이 보여드리면서. 자, 실제로 나스닥 지수는 이 저항선을 그 다음날 찍었어요. 자, 그 다음날 찍고 나서 어디까지 빠진지도 한번 보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서 어디 구간을 지금 현재 저항선 삼으면서 고점을 높여가는지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지금 현재 이걸 봐야 돼요. 화살표, 이 빨간색 화살표,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죠. 자, 이거 일봉일이라는 거를 감안을 한다면, 자, 살짝 조정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조정이 나온 그 차트예요. 우리가 위에 있는 저항선, 여기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고점을 높여가면서 이 저항선을 찍으면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다우지수를 봐야죠. 다우지수 윗저항선을 찍거나 조정이 나왔을 때 나스닥 지수도 같이 크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나스닥과 다우지수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음봉으로 세게 내려온다. 그때는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저 지수 관련해서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다우지수 오늘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지 맞고 떨어지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라인들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차트들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지선 삼아서 올렸어요. 그 라인과 그대로 연결된 라인을 또 지지선 삼아서 올린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지지선 찍었을 때 한 번 더 매수를 봤으면 좋겠지만 이 저항선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4번을 찍었거든요. 4번을 찍고 나서 돌파를 했는데 아직 그 라인을 찍지 않았어요. 그래서 밑에 내려왔을 때는 테슬라는 매수를 한번 보셔도 된다. 321부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일봉이 생길수록 지지선 라인이 살짝 낮아지기 때문에 추세선을 같이 저하고 똑같이 설정해 놓으신다면 테슬라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요. 나스닥 지수하고 너무너무 비슷하죠. 나스닥 지수 차트가 아니라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해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어떤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4번, 5번 찍으면서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희한하게 조정이 나오더라. 하지만 고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그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보실 때 위에 있는 목표점, 매수를 잡고 나서 목표점을 보실 때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여러분들 똑같이 설정을 하시면 어느 라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요 라인들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거에 이거 제가 예전에 매수를 드려서 2번이나 60% 이상 반등이 나왔던 그 종목입니다. 과거에 이 저항선들을 한번 볼까요?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는데 돌파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다시 조정이 나오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점점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여기를 찍게 된다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는 게 정답이겠죠. 자, 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벌써 밴드 공부방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 매수가하고 목표가 한번 보시면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우리 연휴가 끝나고 나서 한번 찍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한번 보셔서 큰 수익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우지수 차트도 한번 보셨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테슬라, 엔비디아 차트를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추세 지지선만 있고 이평선이 없어요. 보조지표도 없는 상태에서 다우지수 이거 찍고 조정 나올 줄 어떻게 알았지? 코스피 지수 차트도 밑에 있는 이평선이 없는데 그 추세선만 보고 어떻게 조정이 나올지 알고 밑에서 반등이 세게 나오는 그 구간도 보여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지? 자,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일봉으로 쫙 피세요.
500개에서 1000개도 괜찮고요. 쭉 피시면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밑에 있는 지선마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구간들을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우측으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우측 연장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장을 하게 되면 그 라인들 찍을 때마다 또 반등이 나오더라. 자, 우리가 추세선 왜 그어요? 이런 라인들 찍을 때 매수를 보려고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저항선도 하나 살짝 그으셔야 돼요.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이 점점 낮아지는 그 저항선들을 찾아서 그어 놓으시면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 마련이 됩니다. 자, 이 삼각수렴 구간을 왜 우리가 설정을 해요? 이 저항선을 찍을 때 매도를 한다? 그게 아니고, 자,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위로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저항선들을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매도를 하려고 그어놓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저항선들 내가 관심 종목 있는 이 종목을 추세선을 그었는데 벌써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 따라가야 되나?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매수를 보고 나서 목표점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과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보면 그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구간들을 우리는 설정해서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위에는 목표치를 갈 때 여러분들 청산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했더니 또 한 번 크게 반등이 나오더라. 자, 이 상황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하고요. 이 연두색 저항선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구간도 우리는 연결을 해서 추세선을 삼각수렴 구간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또 한 번의 이 추세선, 연결된 이 추세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9,000원에 여기에서 매수를 드렸죠. 왜? 수익을 보려고. 그렇죠? 자, 이 삼각수렴 구간이 좁아지면서 돌파가 나면 슈팅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라인에서 뚫고 올라가서 매수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조정을 줄 때 이 추세선, 과거에 이 저항선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하니까 어때요? 지지 삼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시고 늦게 참여하신 분들에게 제가 밴드 공부방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두 번째 매수 찬스니까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목표치 35,000원 보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표치입니다 라면서. 자, 그 라인들,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제 청산가 기준 84.21%의 수익을 여러분들 창출시켜 드렸고요. 자, 고점 기준으로 165.79%까지 상승이 나온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들마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이노스페이스예요. 이노스페이스도 삼각수렴 구간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슈팅이 나올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뚫고 나서 바로 쫓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다시 조정이 나와서 이 라인들을 지지삼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목표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갈 때 크게 또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 이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고 나서 슈팅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도 여기에서 랩지노믹스 매수를 드렸죠. 그 후에 저항선까지 올라가면서 이날 고점이 어디다? 상한가까지 올라갔다. 상한가 가는 종목도 우리 따라가면 3%, 5%밖에 못 먹잖아요. 계속 흔드니까. 하지만 밑에서 매수했을 때는 우리는 이걸 수익을 견디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이런 블라인드 종목 어떤 걸 보셔야 될까요?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에서 계속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지만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을 때는 슈팅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고 이 저항선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저항선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계속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시에
위로 쭉 치고 올라가서 위에 연결된 이 추세 저항선을 찍을 때 우리가 목표가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종목 제가 벌써 밴드 공부방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으니까요. 다음 주에 이거 찍을 겁니다. 찍을 때 매수 한번 보셔서 수익을 크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좌 플러스로 돌리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 매수 한번 보시고요. 자, 밴드 공부방 참여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삼각 돌파 매매 기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진짜 저런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온다고?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던 PNT예요. PNT 같은 경우에도 이 삼각수렴 구간을 자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한 번 더 다시 눌림목이 나올 때 우리 매수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삼각수렴 구간 돌파를 하고 다시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3,300원에 매수를 잡고 나서 33,300원에 매수를 잡고 나서 14.71%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PNT 이거 수익 리뷰하기엔 너무 그 상승폭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늦게 잡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위에 있는 저항선이 아주 높게 있습니다. 자, 목표가 9만 원입니다. 자, 지금 14.71%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나중에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삼성 SDI도 제가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림목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6만 7천 원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16만 7천 원에 매수가 여기가 잡히고 반등이 나오면서 40.12%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다는 의미는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대응을 해야겠죠.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도 제가 여러분들 목표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자, 목표가 위에 있는 저항선 40만 원입니다. 단 위에 올라갈 때 26만 원 위에 있는 이 추세 저항선이 있어요. 이 추세 저항선을 찍을 때는 50% 정도만 청산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으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도 40% 수익인데 위에 올라가면 80%가 넘는 수익이에요. 그래 80% 수익에서 절반 청산했어. 나머지는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엔캠입니다. 엔캠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그 추세의 저항선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위로 슈팅이 나온 그 상황이에요. 현재 64.64%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연두색 저항선,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단기 조정이 있을지언정 반등 위로 슈팅이 세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목표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6만 7천 원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마케디노에서 2차전지 관련주도 막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리뷰를 하면서 방송 연달아서 보시는 분들 요거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딘지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예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W자 반등으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44,700원에 매수를 드렸죠. 자, 44,700원 매수가 잡히고 나서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도 올라타고 나서 지선 삼아 다시 올리고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31.54%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에코프로 머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목표가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딘지도 궁금하시죠? 자,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들 75,000원과 87,000원.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이 한 98,000원 정도 했는데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면서 최종 목표치 16만 3,000원 드리겠습니다. 이게 간다고?
나중에 한번 보시죠. 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우리는 선점해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30% 이상 수익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을 때 25만 원에 매수를 여기에서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눌릴 때 제가 추세선을 싹 그어서 그 라인들 눌릴 때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입니다. 이 라인들 25만 원을 딱 찍고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36.80%까지 상승이 났어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가 목표가인데 안 찍고 떨어졌어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다시 찍으러 가면 이거 뚫고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표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자, 목표치 44만 8천 원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추세선의 묘미죠. 눌림목자리 어디를 지지를 하고 올라갈지 저는 미리 알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이 삼각수렴 구간, 이 저항선 구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이 연두색 저항선 구간,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 한번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수를 104,300원에 여기서 잡았어요. 자, 잡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58.20%의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을 때 저번에 자막까지 넣어드렸죠. 16만 5천 원 목표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 추세의 지선들을 계속 지지를 했지만 깨고 내려가서 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 라인들을 다시 볼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목표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라인을 딱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면서 16만 5천 원을 16만 5,100원까지 찍으면서 여러분들 절반은 청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위에 있는 저항선이 17만 원이에요. 요 라인들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크게 슈팅이 나오니까 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표가 다시 설정해 드렸습니다. 27만 5천 원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한번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삼각수렴 구간 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돌파가 나오면. 자, 그렇게 해서 35.28%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인데 마찬가지 이 단기 저항선 지금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죠. 목표가 수정했습니다. 12만 5천 원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역헤드 숄더 우측 어깨 구간을 지금 다 진행을 했고 이제 팔라인을 만들러 올라갈 차례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밑에 있는 파란색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렸습니다. 39,900원.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30.83%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 수정했습니다. 77,000원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65,000원짜리 가면 한 절반 정도는 청산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시면서 77,000원 목표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매수를 드렸죠. 자, 에코프로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뚫었다가 내려오는 걸 그림을 발견하면서 자, 이제 매수 잡겠습니다 라면서 43,000원 매수를 드렸어요. 자,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면서 38.84%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마찬가지 목표가 변경했습니다. 11만 원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위에 있는 저항선 6만 원대에 있는데 이 라인에서는 비중 조금만 줄이면서 한번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던 그 에코프로 BM 많이 물려 계시죠. 자, 2차전지들 많이 물려 계시면서 이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린 그 이유도 이 저항선은 2023년 12월부터 한 번도 돌파를 못했어요. 그 말이 뭐죠? 세력들이 이 저항선을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양봉으로 올라왔을 때 제가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잡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91,000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자, 91,000원 매수가 잡히고 나서 현재 56.04%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들 다 돌파를 하고 올라간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단기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선 삼아서 올라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변경을 했습니다. 35만 5천 원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던 그 LNF 같은 경우에도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지속해서 제가 매수를 노리고 나서 매수가 잡혔죠. 자, 51,900원에 매수가 여기에서 잡혔습니다. 자, 51,900원에 매수가 잡히고 나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75.92%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심리적인 안정 구간이에요. 이렇게 75%가 넘어가는 거의 76%에 육박하는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자,
세력들아 떨어지거나 말거나 나는 편안하니까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치까지 한번 올려봐 라면서 신법을 잡고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목표치 17만 5천 원 보시면서 대응을 하되 위에 있는 저항선 이 9만 원과 10만 원, 11만 원 그 사이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큰 목표치 전화 없으니까 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가캠바이오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리고 30.84% 수익을 여러분들 창출시켜 드렸어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리고 목표치 3만 원 말씀을 드렸죠. 3만 원을 딱 찍으면서 제가 50.06%의 수익을 여러분들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가 명확한 이데일리온 주택형 파트너입니다. 하나솔루션을 매수를 드릴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진짜 찍으러 간다고 자 목표치를 27,000원을 드렸는데 15,300원 매수 어디죠? 15,300원 여기죠. 자, 반등을 나오면서 한 번도 매수가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역사가 없죠. 자,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갔을 때 76.47%의 수익을 여러분들 창출시켜 드렸습니다.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추세선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저항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여기서 세 번 찍고 조정이 나왔죠. 이거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만들어 놨을까요? 자, 여기를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면서 개인 투자 물량들 손절나는 거 다 받아가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내려왔을 때 속상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또 조정이 나면 뭐예요? 매도를 하죠. 그 물량을 다 받아서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슈팅이 나온다고 제가 여기까지 이걸 보여드렸어요. 슈팅이 나오면서 61.81%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이날 고점이 얼마다?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선은 미리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그 방법도 밴드 공방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저항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선 삼아서 한번 매수를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40.95%까지 또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 삼각수렴 구간,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위로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말씀을 드린 39,500원 어디죠? 여기죠. 39,5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면서 64.05%까지 또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어요. 제가 삼각수렴 구간 이 추세선 계속 강조를 해드리죠. 왜요?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지선으로 바뀐다. 그 지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면서 제가 목표치 10,000원을 드렸죠. 10,000원 기준 57.73%의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이날 고점이 얼마다? 상한가의 나머지 50% 물량 전부 다 청산하면서 수익을 여러분들 창출시켜 드렸어요.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이 삼각수렴 구간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윗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두 번째 매수를 한번 더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자, 돌파가 나오고 나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다시 찍을 때는 한번 매수를 봐야죠. 왜? 이 라인들 또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오니까 이렇게 67.32%까지 또 상승이 나온 그 그림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추세선의 묘미예요. 티웨이항공도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리고 목표가를 가면서 50.40%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이 연두색 저항선이에요. 밑에서 매수 잡고 위에 저항선에서 매도하고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가 아주 명확하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W자 역헤드 숄더를 그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쌍바닥 구간 13만 1,000원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그 후에 역헤드 숄더 8라인을 만들 때는 위로 슈팅이 나온다 그랬어요. 슈팅이 나오면서 목표가가 갔죠. 60.31%의 수익을 여러분들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이 W자 역헤드 숄더의 모습을 눈에 익혀놓으세요. 이런 거 자주 나와요. 아주 자주 나와요. 자, 한미반도체도 역헤드 숄더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9,600원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69,400원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자, 역헤드 숄더 8라인을 만들면서 슈팅이 났죠. 72.41%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는데 자, 6만 원 오면 다시 한번 매수를 보셔도 된다라고 주태형의 주식사삼 토요일 날 11시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6만 원대 찍고 크게 또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한번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또 써먹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드리면서 목표치 77,000원 여기 위에 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간다고 YG가 갔죠. 77,000원 가면서 48.08%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어요. 자,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저번에 반등이 세게 나왔을 때 단타도 많이 접근하셨죠. 하지만 이 신대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밑에 우리 기술을 매수를 드렸을 때 우리는 아주 저점에서 매수를 잡았기 때문에 위로 반등이 세게 나올 때 우리는 수익을 즐겼어요. 자, 이 저항선, 목표 저항선 가면서 107.55%의 수익을 여러분들도 확정시켜 드렸죠. 자, 남들은 단타 치느라고 막 가슴 졸일 때 우리는 웃으면서 볼 수 있었던 그 우리 기술입니다. 자, 캐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수점이 아주 명확했죠. 뭐죠? 이 추세의 지선들 계속 지지를 할 때마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3,200원에 우리 한번 매수를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3,200원 이 라인 추세의 지선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200원 매수를 드렸는데 3,190원까지 찍고 반등이 났죠. 제가 목표치 6,800원 드렸는데 이거는 우상향 저항선. 그게 뭐예요? 일봉이 생길수록 올라가는 저항선이죠. 위에 있는 저항선 찍었을 때 112.50%의 수익을 여러분들 6,800원 찍었을 때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그 후로 이 3,000원까지 떨어진 그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제가 하루 만에 또 300% 수익을 또 안겨드렸고요. 그리고 선물 매수자리도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자, 이게 30분 모은 선물 큰 자리거든요. 등락이 커요. 저 밑에 폭락하고 나서라고? 예, 맞습니다. 그 라인들을 찍으면서 반등이 나올 때 10개 기준으로 1,657만 원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어요. 옵션도 같은 자리에서 매수 드렸죠. 427.5콜을 밑에서 6만 원까지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6만 4천 원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치 40만 원을 가면서 당일날 525%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위클리 330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거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3만 원까지 3만 원에 잡으셨던 분들 그 다음날 아침 10분봉입니다. 2100% 21배의 수익을 여러분도 창출시켜 드렸어요. 와, 그런데 이런 저항선에서만 그 자리를 드리느냐? 아닙니다. 밑에 있는 매수 자리에서도 드려요. 코스피 최저점 지지선을 찍었을 때 거기서 매수를 드렸죠. 25,000원서부터 2만 원, 이 5틱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만 원 기준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4,300%가 넘어가는 이 상승률을 보고 계십니다. 자, 시작이 3,800%로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고점 기준 10분 봉으로 43배, 4,300%의 수익을 여러분들 언제든지 창출할 수 있었던 그 그림입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블라인드 종목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블라인드 종목을 살펴보면 저항선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저항선들 어떤 저항선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과거에 이런 저항선들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다. 자, 1차 단기 저항선이 있고 그러면 1차 단기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슈팅이 나오는 그 라인들인데 이게 그림이 너무 이뻐요. 자, 이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제가 밴드 공부방에도 벌써 올려놨지만 방송 후반에 이거 줄인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쁜 그래프를 그리는지 몰라요. 자, 밴드 공부방에 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제 차트에는 이평선이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평선 볼 줄 몰라서 제가 안 올리는 게 아니죠. 자, 이평선이 제 차트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력들의 의도,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위에 있는 저항선 어느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올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선물 옵션 그 메이저가 저 되게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의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가져온 이 공략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Y 스틸텍이에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 푸틴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정상회담도 있죠. 이 휴전에 관련해서. 그렇게 된다면 한 번 더 이슈로 지금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들을 돌파를 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점을 어디를 봐야 하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SY 스틸텍은 등량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꼭 손절 걸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수익 리뷰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강의 시간에도 알려드렸잖아요.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다시 찍을 때 매수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그 저항선을 다시 지선 삼아서 내려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볼게요.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과거 SY 스틸텍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저항선이에요.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저항선을 목표점을 두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못 잡았다고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을 때 지선 삼아서 매수를 한번 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라인들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SY 스틸텍 매수가 4,940원. 여러분 설정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그 4,000원대, 2,000원대 이런 거 잘 안 가지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종목,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우리 한번 매수를 한번 잡아야죠. 그렇죠? 자, 목표치 7,400원. 위에 있는 저항선 7,400원 목표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4,500원 거시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이제 찍으러 오는 그런 그림을 다음 주에 한번 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 주에 밑에 있는 지선 찍었을 때 한번 매수를 보시면 좋겠고, 자, 곧 있을 그 정상회담,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 휴전 관련 그 정상회담에서도 한번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경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자, 이만한 또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매수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 우리바이오예요. 우리바이오. 자, 이거 대마 합법화 발언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또 한 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종목이죠. 여러분들 이 저항선들은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과거에 이 저항선들 찍을 때마다 한 번씩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반등이 나오고 나서 한 번 찍고 나서 또 한 번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에 있는 이 단기 저항선들을 한 번씩 돌파를 하거나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거나 했는데 이 라인들을 돌파를 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눌렸다가 다시 한번 갈 생각이죠. 자, 그 밑에 있는 지선도 우리는 눈으로 이제 지금 보여요. 자,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 다시 찍을 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매수.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저항선이 목표가냐? 아닙니다. 자, 이 저항선을 하고 나오면 과거에 이 우리바이오에 있는 세력들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과거에 이 저항선하고 연결된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해서 조정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 우리바이오를 매수를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위에 있는 저항선 어떤 라인들을 목표치를 두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매수가 2,260원 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지선 2,260원 오면 우리 손절을 딱 걸고 해야 돼요. 손절 얼마요? 2,060원 가시고 대응을 하시고,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이 2,900원입니다. 자, 이 2,900원 갈 때 여러분들 전량 청산하면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우리 또 뭘 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 저항선을 찍었을 때 한번 여기서 또 조정이 한번 나올 수가 있으니까 2,700원 라인을 가면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을 하시다가 위에 있는 목표치 2,900원을 가면 전량 청산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벌써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내려왔어요. 그 후에 밑에 있는 지선을 찍으면서 무슨 반등이에요? W자 반등.
자, 제가 역해된 숄더, 이런 식으로 W자 역해된 숄더를 그리면서 올라간다고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삼각수렴 구간을 또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지지하고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과 지선들을 투닥투닥 거리면서 뭘 만들어요? 왼쪽 어깨 구간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단기 저항선 라인, 이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한 번씩 조정이 나왔는데, 이 라인들 지금 다시 돌파가 나왔잖아요. 이 돌파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지선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그림이에요? 역해된 숄더 8라인을 만들러 올라가는 바로 그 종목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면서, 이거 조정 시에 다음 주에 매수 봐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봐야죠. 그거 벌써 밴드 공부방에 올려놨습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들어오셔서 확인만 하시면 제가 숟가락으로 떠서 이렇게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면서 수익 크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트 이제 보시면서 제가 수익 리뷰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종목 중에 한 번 매수를 잡을 때마다 60% 이상 상승이 나왔던 그 종목이에요. 두 번 잡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밑에서 매수를 잡았을 때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매수를 실제로 한번 드렸고요. 여기에서 매수를 한번 드려서 크게 반등이 나왔었고, 다시 조정을 줄 때 매수를 잡고 또 크게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이나 이렇게 드렸어요. 자, 이거는 이제 반등에 이제 추계동 못 낀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역해된 숄더를 그리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이 8라인을 그릴 때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8라인을 만드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하루는 10%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20% 올라가고 그 다음날 뭐 상한가하고,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 역해된 숄더 8라인을 만드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매수점에서 매수를 봤을 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이 8라인, 역해된 숄더 8라인 만드는 그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점을 볼 때 과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연결을 해서 설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라인들을 설정해 놓으면 이런 자리를 못 찍은 게 뭐가 있어요? 다우지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찍으러 간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 막 찍으러 갈 때도 이런 추세 저항선들을 꼭 찍으러 갔어요. 자, 맨 밑에서 매수를 못 봤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에서 올라갈 때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종가 제가 1,640원에 캡처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위에 반등이 나올 때 이게 16,400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등락치도 여러분들 클 뿐더러 여러분들 한번 매수를 잡아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를 잡고 나서 이제 올라갈 때 신법을 잡으면서 이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실수를 또 많이 하시는 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추격 매수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바닥 추세 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 매수점으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역해된 숄더는 이런 8라인 만들기 직전에 오른쪽 어깨 구간에서 매수를 잡거나 밑에 있는 쌍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아주 좋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는 그 라인들, 자, 제가 알려드렸는데 현재 구간 역해된 숄더 8라인으로 올라가는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차트를 좀 멀리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일봉상 10개, 50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안 되고요. 한 500개, 1000개를 이렇게 늘려보시면 쭉 이러고 보세요. 자, 이러고 보시면, 자, 이제 언제 올라갈 건가? 이렇게 쭉 멀리서 한번 보시면서 전체적인 차트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대응하시는 것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밴드 공부방 참여하시는 분들만이 이 종목을 또 잡아갈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매수점이 올 테니까 그 라인들 잡아서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